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문제는 2차 시험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죠. 뭐 적게는 한 200명대, 많아봐야 500명대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1회 때는 합격자가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도 쉬웠지만은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이 1회 때는 쉬워요. 그래서 1회 때를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점점 2회, 3회, 4회, 올해로 5회차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약간씩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험 출제 방식들이 점점 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가 뭐 우주에서 떨어진 문제도 아니고 우리 업무방법서라고 하는 기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업무방법서 안에서 다 나오는 건데, 업무방법서를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느냐. 매년 보면은 특이한 응용 문제들이 몇 가지씩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시험 출제 유형만 짚어가는,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문제고,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2차 시험은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1과목에 10문제, 2과목에 10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용어로 5점짜리가 5개, 나머지 이제 75점짜리가 75점이면 15점짜리니까 15점, 55, 25, 5문제죠. 그래서 5점짜리 5개, 15점짜리 5개 이렇게 해서 20문제, 10문제 1과목, 2과목 10문제에서 총 20문제. 배점으로는 이제 100점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밑줄 그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밑줄 그어진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외우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 부분만 하나씩 잡고 나머지는 작문을 하면 돼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정답을 처리해 주니까. 자, 첫 번째 강의 들어가는데, 통칙편이 나와 있죠. 통칙편 용어 정의편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죠. 5점짜리가 나오죠. 5점짜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밑줄 그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4번에 보험 목적, 그 다음에 8번에 과수원 농지란 무엇인가, 9번에 보험 가입 금액의 정의, 10번에 보험 가액의 정의니까 밑에 이제 밑줄 그어지는 것들이 있죠. 밑줄 그어진 것들은 반드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자, 계약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 계약을 맺죠. 또 기본적으로 LH라고 하는 NH죠. LH가 아니고 LH는 뭐 토지공사고요. NH죠. NH가 NH 농협 손해보험공사라는 거, 손해보험 회사라고 하는 NH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자는 농업인이 되겠죠. 농업인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기본적인 계약은 뭐 특정위험 보험 방식은 몇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죠. 종합위험,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이라면 태풍이면 태풍, 우박이면 우박, 이게 다 꽂아갖고 보장해 주는 것을 특정위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장 방식이 보통 약관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대부분 자연재해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 보장해 주는 걸로,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으로 2015년에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죠. 이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 이 농업인이 계약자라고 한다면은, 계약자라면 결국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가 보험료 납입하는 자가 계약자가 되겠죠. 뭐 계약자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지도 않았죠. 회사가 계약을 체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한다. 자, 이때 계약자가 중요한 것은 실제 농사를 짓는 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소유자냐 임차농이냐 그건 따지지 않죠. 소유자가 직접 직영하는 농업인도 있을 수 있고, 농업 땅을 빌려서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유자니 임차농이 관계없이 실제 농사 짓는 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보험금 보조를 안 해주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품질관리관
가서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예, 거기 가서 등록을 하면 되죠. 뭐 여러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등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계약자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고 피보험자는 우리가 생명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이렇게 그 보험 계약 보면은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제로 그 피보험자가 따로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교육보험 같은 걸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피보험자가 되고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실제 입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죠. 피보험자는 여기서 뭐 법인인 경우는 이사 법인 업무를 행하는 자인데 예, 보통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라 그러고 실제 피보험 재해가 있죠. 피보험 재해가 있는데 보상해 주는 재해를 입을 대상이 있죠. 사람이 또는 물건이 있겠죠. 그게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 증권 증서죠. 보험 목적. 이것은 이제 1차 시험 여러분 상법에서 이미 배웠던 부분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이 목적이 되죠. 농작물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작물이나 시설 농작물 보험증권에 기재한 농작물 여기 이제 기출문제 된 적이 있잖아요. 용어정의 편에서는 싸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빈칸치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작물,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기출문제가 이미 등장을 했어요. 보험 목적에 대해서 나머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싸라고 하는 문제가 났는데 농작물,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시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농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은 5점을 줬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뭐예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보험료를 빼고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10 내지 40%를 보조해주게 되는데 결국은 일반 계약자들이 10 내지 뭐 20, 30%를 뭐냐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력이 좀 다르잖아요. 힘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이 보상해 주는 데가 있고 많이 보상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50% 고정적으로 해주는데 나머지 지자체별로 10 내지 40% 돼 있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보험 모집 농협 여러분 농협 단위농협에 가면 보험 모집을 하는 담당 직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NH하고 일반 단위농협과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지역농협이나 풍문농협이라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거 없죠. 모집 종사자는 뭐예요? NH농협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보험 모집을 하는 자를 보험 모집자라고 했죠. 단위농협에 가면 그 회사의 임직원이라든가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보통 겸직을 하죠. 일반 캐시 업무도 하면서 그 단위농협의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보험 업무도 같이 합니다. 보험 종사자는 그렇고요. 과수원의 개념이 이제 우리 강론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과수원의 개념은 필지 개념이 아니란 사실. 이게 키워드죠.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이다. 필지 개념이 아니다. 네, 보험 가입 금액은 뭐예요? 회사와 계약자 간의 약정한 금액. 이제 내가 내야 될 금액이 되겠죠. 나는 과수원을 1000평방제곱미터에 뭐 1년에 1000kg 정도 생산하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수원에 평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 대비 100%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내가 80%, 90% 가입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회사와 계약자는 약정한 금액인데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회사가 돈을 주게 됩니다.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가액이죠. 과수원의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험 가입을 5천만 원 하게 되면은 회사는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은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내가 손해가 났을 때 피해가 났을 때 내가 안고 내가 독박 쓰겠다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부담 비율을 뺀 나머지 부분을 보험 가입 금액 대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거기 수식이 하나 있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돼 있잖아요. 내가 독박 쓰겠다는 것은 회사가 안 해주니까. 야,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있다.
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내가 전부 다 보상받겠다고 한다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 제로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손해가 났을 때 피해율 대비 피해가 났을 경우에 내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 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피해 대비 10%는 내가 독박을 쓰겠소.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때요? 1-0.1을 빼고 0.9, 90%만 지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고박이 1만에서 자기부담비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보험가입금액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밑줄 친 것들이에요. 밑줄 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액은 뭐예요? 피보험 이익을 피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효용, 가치를 얘기합니다. 과수원이 예를 들어 1억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보험 이익은 1억이 되는 거죠. 피보험 이익을 돈으로 환산하겠죠. 과수원은 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 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인데 고음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과수원이 1억짜리라면은 그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는 없죠. 1억짜리 보험 가액을 가지고 내가 보험을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회사는 5천만 원 한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피보험 이익만큼의 최대 금액이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죠. 보험 가액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했다. 피보험 이익이 가로치기가 되겠죠.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도 최대 손해액이라는 부분도 가로치게 됩니다. 용어 정의 표면은 그냥 쓰세요. 서술하세요. 용의 정의를 기술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다 100%라고 봐야죠. 빈칸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 자기 부담 비율은 뭐예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 거의 10%, 20%. 보통 10, 15, 20, 3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20, 30, 40 양배추가 230, 20, 30, 40이었나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10, 15, 20, 30, 40% 이 5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10%하고 15%는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을 적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계속 3년 동안 보험 가입을 하고 손해율이 3년 총액 누적 손해액 50% 이하이면 너 10% 해도 돼. 2년 동안 계속 연속 보험 가입을 하고 누적 손해액 100% 이하야. 그러면 너 15% 할 수 있어. 이렇게 10%와 15%는 선택에 제한이 있지만 20, 30, 40%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고 자기 부담금이란 거 있죠. 자기 부담금은 부대시설, 원예시설 파트에서 시설 파트에 손해가 났을 때 내가 돈으로 얼마를 부담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한다.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환급해주고자 할 때 환급 비율이에요. 그럼 환급해줄 때 연단위 복리 금액의 이자를 더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원금을 한 이자 계산 방법인데 1년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원금에 더해주는 방식이죠. 보험 개반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 이것도 보험료 환급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또는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보험금 지체가 됐을 때 적용하는 대출 이율입니다. 보험기간은 보장받는 기간이고요.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라 그랬죠. 근로자의 날도 빠지죠. 표준수확량, 표준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은 자, 이 정도 과수원이라면, 이 정도 논이라면, 이 정도 밭이라면은 그 재배 환경이라든가 비배 관리라든가 재배 방식을 고려해서 이 정도 수확량이 나올 거야라고 했던 예상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는데, 자, 우리가 수확량 산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또 과거 산 거 수확량 산출 방법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 나왔죠.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이 빈칸치기 돼 있었죠. 평년 수확량은 뭐예요? 가입 직전 연도 5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두 개를 더하죠. 예를 들어 2019년도에 표준 수확량이 얼마고 실제 수확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이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눠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누겠죠. 이걸 갖다가 가중 평균한다 그러죠. 이때 이제 가입 품목의 표준 수확량,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의 정해진 수확량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이니까 실제 수확량은 아니죠. 실제 수확량, 표준 수확량을 더해서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을 하죠.
보통 직전 5년이니까 가입 횟수가 5가 되겠죠. 근데 2019년 업무방수 바뀐 부분에 보면은 최저가 하나를 제외하고 횟수를 정해요. 그게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9년 기출문제 나왔었죠. 가입 횟수 5를 나눠줬는데 이제는 5를 나눠주면 안 돼요. 4를 나눠줘야 돼요. 좀 달라졌어요.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한 수확량이고요. 가입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 농작물 다 킬로그램이 기본 무게로 돼 있습니다. g당을 안 써요. 미보상 감수량은 뭐예요? 병충해 피해, 예? 제추 상태 불량, 그리고 뭐 수확량 감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이미 그 이전에 손해가 있었어. 그건 보상 안 해주죠.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하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둘, 세 번째 제추 상태 불량 세 번째 빈칸치기 딱 되죠. 자, 이것은 보상해주 않는다. 미보상 감수량이죠. 꽃이 될 눈을 말하고 꽃눈 분화, 꽃이 이제 그 꽃눈이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을 갖다 꽃눈 분화라고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이 있죠. 꽃눈 분화가 50% 진행된 상태, 신초 발화 기출문제 했죠. 신초가 1 내지 2매를 자랑 상태, 이건 기출문제 됐고요. 신초 발화기는 신초가 50% 발한 시점을 신초 발화기란다. 이 숫자 개념이 아직도 기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50%라는 숫자, 1 내지 2매는 시험 문제 나왔죠. 신초 발화기 50% 발한 시점. 개화기는 꽃이 40% 정도 핀 상태예요. 개화기는 50%가 아니죠. 40%. 수확기는 그 지역 통상적 수확 시기를 얘기를 하죠. 평년 착과량에는 저도 앞으로 강론을 배웁니다.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평년 착과량을 지난 직전 5년 동안 그렇게 수확량을 다 평균을 해보니까 이 과수원에서는 평균 한 1000kg 생산이 되더라. 그럼 보험 가입도 1000kg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 결정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수확량이고, 두 번째 또한 있죠. 보험사고가 났을 때 평착수에서 평년 착과량에서 실제 수확량을 빼게 되면 감수량이 나와요. 그래서 감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평년 착과량이에요. 나중에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 감수량 산정하는 거 반드시 시험이 나오니까 그것도 배우는데, 이때 조사 수확량이라는 게 있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적과란 것은 일반 가지에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으면 몇 개를 잘라내죠. 전지로 솎아내는 건데, 그대로 놔두면은 다른 과실도 크지 못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몇 개를 떼어내는 겁니다. 이 과실을 뽑아낸다 이거 적과라 그러죠. 솎아낸다는 뜻이죠.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 보니까 적과 전 손해량이 나오는 거죠. 평년 착과량대로 수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년 착과수 빼기 적과 후 착과수를 하게 되면은 손해량이 나오죠. 손해량이. 여러분들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 풀 때 그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쓰이는 곳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입 수확량 산정이고, 또 하나는 적과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 기준이 된다겠죠. 그거예요. 빈칸치기 된다면 두 개가 되겠죠. 적과 후 착과수는 뭐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어정의 편에서 시험 문제가 5점짜리 하나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계약과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계약과 관련된 게 5점짜리 나오기도 하고 15점짜리 나오기도 해요. 계약과 관련된 거. 업무 절차는 공부할 거 없고요. 고객 상담도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아니니까 고객 상담도 할 것은 없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그 교재 편집한 거, 업무방법서라고 교재 편집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죽으라고 했는데 하루 한 10시간 이상 해가지고 뭐 어깨에 막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뭐 통증이 올 정도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입니다. 작업에 물론 업무방법서 아주 업무방법서 만든 NH 손해보험사 NH 손해보험이 누가 만들었는지 참 그 일관성도 없고 아주 산만하고, 대한민국의 그 공직은 아니지만은 민간 기업체지만은 그것도 매년 업무방법사가 또 바뀌어요. 뭐 정부 정책상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수치라든가 하는 건 정책과 관계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방법사가 일반인들이 시험 교재를 쓰기에는 낡은 편집 전혀 안 된 상태를 그대로 출력받아가고 쓰기에는
좀 난삽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다시 정리를 해서 공부하기 편하게 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 제가 손을 댔는데, 여튼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끔 교재 편집을 해놨으니까 볼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뒤쪽에 나온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가 과목당 1과목은 98문제가 출제돼 있고 2과목 지금 출제 중에 있는데 모두에도 한 60문제는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해서 한 160문제 되겠죠. 이 문제만 투과라고 해도요 합격을 해요. 제일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보지 않고도 답이 있을 정도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뭐 연습 문제만 연습 문제 다 외워진다고 해서 외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정보 동서 청구 가입 설계 쪽에 설계를 할 때 담당 농협조합에서 농협조합 모집 종사자가 있다고 있잖아요. 모집 종사자가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 서류가 첫 번째 농협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가입 자격이 되는지, 가입 자격이 뭐예요? 실제 영농 작업을 하는지, 예? 그리고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 대상의 농작물을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 20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되고 있는 가입 자격편이 있죠. 그것이 되는가? 경작 현황, 나무는 몇 그루, 품종은 뭐, 이걸 갖다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징구한다. 근데 징구라는 것은 청해서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보고 있죠. 이것도 빈칸 치기 딱 좋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하고 가입 자격과 경작 현황 서류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전년도에 보험 가입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가입을 합니다. 그건 재가입하는 거죠. 재가입할 때는 서류를 또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 자료를 또 씁니다. 뭐 똑같은 거니까 바뀔 게 없잖아요. 또 쓰는데 또 쓸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는 얘기죠. 3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인수 현지조사표에서 이것도 사회 때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죠. 과수하고 밭작물 원회시성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텐데 비슷한 데서 다른 데서 나오겠죠. 현지조사 항목에 면적, 품종, 수령, 주수.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가 됐을 때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적과 척과수 조사를 하러 나간다. 그럼 현장 조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현장 조사를 나갈 때 과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실제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그 내용을 적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현지조사서죠. 현지조사서 항목이 있는데 항목 내용이 면적이 얼마냐. 과수원 기준으로 본다면 과수원 면적이 어찌냐. 그 과수원에 어떤 품종을 심었느냐. 수령은 얼마냐. 나무 숫자는 주수는 몇 개냐. 제식 간격, 나무와 나무 거리는 얼마냐. 인수 제한 사항에 걸려 있지는 않느냐. 뭐 수령이 미달된다든가 또는 뭐 침수 지역 또 국가 뭐 법령에 의해서 수용될 시설 그거 안 되잖아요. 방제 시설은 방상 폐이라든가 방상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것이 빈칸치기로 나왔죠. 밭작물 연회비 시설은 안 나왔는데 그 밑에 현지조사 항목이 있죠. 가입 면적, 식재, 어떻게 심어졌느냐, 재배 방식, 농지 구분의 적정성. 농지 구분의 적정성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상품 설명 및 청약을 한다. 청약서에 고객 작성하는 부분 제가 밑줄 하나 그었는데 청약서에 반드시 고객이 써야 될 부분이 뭐예요? 자필 서명을 합니다. 자필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철회가 가능해요. 자필 서명해야 되고 피보험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피보험자도 자필 서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험료는 일시불로 내니까 뭐 이체 계좌번호 내 통장에서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의 이체 계좌번호가 있을 수 있고 카드번호를 주지는 않죠. 그냥 카드로 결제해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약서 고객사항에 중요한 거 있죠. 계약 전 고객이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 배웠잖아요. 고객이 반드시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내가 병원에 몇 번 간 적이 있다. 알려야 되잖아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있죠. 우리 그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전력 이런 것들은 알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 나오고 계약편에서는 크게 나올 것은 없는데 지금 제가 밑줄 그어진 것들만 공부하시면 돼요. 계약의 취소. 취소사항이 나와 있죠. 계약을 할 때 계약조 보완용 청약서를 할 때 계약자에게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제공될 약관과 청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도 설명하지 않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다가 계약자가 자필 서명해야 되는데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인감 도장을 안 찍었거나. 그래서 이때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 3가지가 나오죠. 계약 취소 사유. 밑줄 그어놓은 것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약관하고 청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거 1가지, 중요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 2번째, 3번째 자필 서명을 계약자가 안 한 경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우리 그 신계약 파트 이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는데 뭐 시험에 나온다 해도 이번에 15점짜리가 한번 나왔죠. 뭐 낼 수는 있어요. 15점짜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쓸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